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자기 운동을 할 때 자세를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보지 않고서는 그 감각만, 내 감각은, 나의 감각은 정확하지 않거든, 인간의 감각은. 물론 이제 굉장히 숙달이 되면 정확해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찍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찍어보면서 내가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바꿔야 되고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찍어보셔야. 정말 가장 제가 찍어보라는 말을 가장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회원도 그렇고. 회원들이야 그래도 제가 수업 때 봐드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뭐 안 찍어보셔도 다행인데 그 외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찍어보셔야 됩니다. 안 찍어보고는 발전하기가 어렵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니터링 하는 거. 내 자신이 나의 코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찍는 거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요즘은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핸드폰에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찍어보는 것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동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 자신을 지켜보는 거, 지켜보고 바꿔나가고 여기서 실력이 쌓이거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늘 똑같이 되지 않거든요. 안 되는 날은 저도 마음이 힘듭니다.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랑 똑같거든요. 10년을 해도 마음이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거를 어떻게 견뎌내 나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그냥 견딜 수 있다 뿐이지,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그걸 이제 못 견디시죠.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난 안 되나? 막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막 프로그램을 막 이것저것 또 써보게 되고 바꾸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뭐 생각을 해보면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좋은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에 2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컨디션이 좋은 어떤 그 이어가는 기간은 뭐 한 2주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좋지 않은 컨디션이나 그저 그런 상태, 그냥 보통 상태에서 그냥 운동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잘 된다는 느낌보다는 안 된다는 느낌을 더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늘 모든 훈련에서. 그런 경우에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지만 그런 걸 굉장히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쭉 하다 보면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멘탈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쉽게 무리하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막 이것저것 해보게 되고 내 훈련이 너무 이 강도가 약해서 내가 발전이 없나? 하고 막 몰아붙이게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운동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일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에 최적화된 생활 환경을 맞춰놓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잠을 잘 못 잘 때도 있고요. 때로는 뭐 식단을 잘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들을 인정하고 그냥 쭉 나가셔야지 여기에 막 마음이 흔들려서 막 무리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정해둔 프로그램과 어떤 과정이 있으면 그냥 딱 그것만 지키고 깔끔하게 물러서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날 만약에 운동이 너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쉬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 선택을 하기가 어렵죠. 그냥 쉰다는 게.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오히려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체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버티냐면 단순합니다. 그냥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1년 전, 2년 전에는 이 동작을 할 때 어땠었지? 하고 그 뒤를 한번 돌아보면 발전을 했구나. 그때는 이게 안 됐었는데 그래도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었구나. 거기에 힘을 얻거든요.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옛날에 찍어둔 영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할 대상이 있잖아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어떤가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찍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체기를 견디는 방법은 뒤를 돌아본다는 거. 그러면 반드시 우상향을 해왔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버티면은 새로운 또 어떤 세계가 열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한계 존재하는 나이도 계속 먹게 되고. 하지만 그 한계점이라는 거는 존재는 하지만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을 향해서 이렇게 막 떠듬떠듬 이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운동하는 것도. 그러다가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면 아 여기가 나의 종착점이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거는 근데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한계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체조 선수가 하나 있는데 헝가리 출신 기계체조 선수입니다. 크리스티안 베르키라는 선수인데 나이가 저랑 같더라고요. 올해 은퇴한 것 같던데 그 선수가 안마가 주종목인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 키가 178이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은 팔다리가 정말 긴 게 그냥 보입니다. 그 화면상으로도. 근데 안마 금메달리스트거든요. 그 각종 대회, 뭐 올림픽이든 뭐 세계 선수권 대회든 뭐 유러피안 선수권 대회든 금메달을 굉장히 많이 땄습니다. 그러니까 메달을 굉장히 많이 딴 선수인데 사실 체조 선수들은 체조라는 운동 자체가 팔다리가 길수록 키가 클수록 굉장히 불리해지는 운동임에도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178cm의 키를 가진 선수가 메달을 딴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대부분 체조 선수들의 평균적인 신장은 160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남자 선수들이. 그럼 178의 키로 메달을 땄다. 물론 안마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안마만 합니다. 안마만. 근데 그거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게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을 한 거죠. 그 키로 나는 전 종목을 도전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살아남은 겁니다. 178이라는 큰 키를 가진 사람도 그 안에서 엘리트 세계 안에서 메달을 따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한계점은 도달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계점을 미리 정하지 말고 영리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열심히보다는 영리하게.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주절주절 떠들었는 건데 딱히 뭐 대본을 짜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절주절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나오는 대로 그냥 떠들어서 중구난방식으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좀 더 영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단기적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실 것, 한계점을 미리 정해두지 말 것,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조금 그냥 카메라 앞에서 떠들다 보니까 말이 제대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 어떤 회원들하고 있으면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또 막상 영상으로 찍어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떤 건지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막 무작정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정신 상태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